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앞이 캄캄해진다.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어지럼증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이란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주변이 돌거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통틀어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띵하고 어찔한 느낌부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극심한 회전감까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대한의 비인후과 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30%가 어지럼증을 경험하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어섭니다. 시니어에서 어지럼증은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위험한 이유는 낙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한골폐사 학회 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과 기능 저하, 심한 경우 사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3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 유지됩니다. 첫 번째는 전정기관입니다. 귀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뇌의 전정기관은 머리의 움직임과 기울기를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돌거나 기우는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는 시각 시스템입니다. 눈은 주변 환경을 보고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면 균형 감각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고유 감각 시스템입니다. 발바닥, 관절, 근육에 분포한 감각 수용체들이 몸의 위치와 움직임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당뇨 합병증이나 말초신경 이상으로 이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 3가지 시스템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3가지 시스템 모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어지럼증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귀 문제, 뇌 문제, 심혈관 문제, 약물 부작용, 빈혈, 혈압 이상 등 수십 가지 원인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질환의 첫 신호일 수도 있고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귀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어지럼증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어지럼증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현운입니다. 현운은 실제로 움직임이 없는데 주변이 빙글빙글 돌거나 내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한 회전감입니다. 대부분 귀 안쪽에 내이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어지럼증 유형으로 양성 발작성 두위 현운, 즉 이석증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석증은 뇌의 안에 있어야 할 탄산 칼슘 결정체, 즉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생깁니다.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수초에서 수십 초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석증은 이석치환술이라는 간단한 물리치료로 대부분 완치됩니다. 메니에르 병도 현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뇌의 림프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수십 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함께 귀 먹먹함, 이명,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청력이 나빠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찔한 느낌이 수초간 지속되다 회복됩니다. 시니어에게 매우 흔한 유형으로 고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복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2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중추성 어지럼증입니다. 뇌와 뇌간, 소뇌 등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뇌졸중 중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이 원인이 됩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회전감보다는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 심한 균형장애, 걷기 어려움이 주된 증상입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다른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말 어눌함, 한쪽 팔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 시야 흐림이나 복시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으며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전신질환 및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로 인한 저혈당, 심부전, 부정맥 등 다양한 전신질환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등 시니어가 자주 복용하는 약물들이 어지럼증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물 유발 어지럼증은 복용약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시니어일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주시고 어지럼증 증상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지럼증이 몸속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증상은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병원에서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석증의 경우 특정 자세나 머리 움직임에서 갑자기 심한 회전감이 나타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를 내려다볼 때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수초에서 1분 이내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증상이 반복되고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난다면 이석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어지럼증 발작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발작 전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명이 심해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함께 구역질, 구토가 동반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이 메니에르 병의 특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화와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한 느낌이 수초간 지속됩니다. 이 증상은 잠시 후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 특히 심하고 더운 날씨나 식사 직후, 장시간 서 있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뇌졸중이나 뇌질환으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회전감보다는 몸 전체가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RA 증상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해짐,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짐, 삼키기 어려움이나 심한 구토가 동반될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신호로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의 치료가 생명과 후유증을 결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어지럼증 신호들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어지럼증을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여기거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거나 비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소뇌나 균형기관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심하게 어지럽다면
시각에 의존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전정기관이나 고유감각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명이나 귀 먹먹함과 함께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뇌의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증이 유발된다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느껴지는 오심과 구토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심한 구토가 동반된다면 전정기관의 급성염증인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부정맥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 문제를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의 특징, 지속시간, 동반 증상을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지럼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의사는 어지럼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의 성격입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인지, 그냥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한 느낌인지, 몸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느낌인지에 따라 원인 질환을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신체 검진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안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진이란 눈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떨리는 현상으로 방향과 특성에 따라 전정기관 이상인지 뇌 이상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딕스 홀파이크 검사는 이석증 진단에 사용되는 표준 검사입니다. 환자를 앉은 자세에서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 채 빠르게 눕히면서 안진과 어지럼증이 유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에서 특징적인 안진이 나타나면 이석증으로 진단합니다. 기립경사 검사는 기립성 저혈압 진단에 사용됩니다.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뒤 테이블을 서서히 세워 기립 자세를 만들면서 혈압 변화를 관찰합니다.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은주 높이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청력 검사와 전정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로 청력 손실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 전기 안진 검사나 비디오 안진 검사로 뇌의 전정기관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메니에르병이 의심될 때는 뇌의 림프압을 측정하는 검사도 시행합니다. 뇌 영상 검사는 중추성 어지럼증이 의심될 때 필수입니다. MRI 검사는 뇌졸중, 뇌종양, 손해 이상, 전정신경에 생긴 종양인 청신경종 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합니다. CT 검사는 뇌출혈 등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혈당 이상, 전해질 불균형 등 전신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이나 심혈관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을 확인합니다. 보행 및 균형 검사도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 있는 롬버그 검사, 일직선으로 걷기 검사, 한 발로 서기 검사 등을 통해 균형 기능과 보행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어지럼증 일지를 미리 작성해 오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 당시 자세, 동반 증상, 어지럼증 직전의 한 행동을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의사가 원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어지럼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어지럼증이라도 이석증 치료와 뇌졸중 치료는 전혀 다릅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석증의 치료는 이석치환술입니다. 이석치환술은 제자리를 벗어난 이석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물리치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애플리 기법으로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특정 순서와 각도로 움직여 이석을 반고리관 밖으로 내보냅니다.
단 한 번의 시술로 70에서 80%의 환자가 즉각적인 호전을 보입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 시술로 대부분 회복됩니다. 메니에르병 치료는 발작 예방과 증상 조절이 목표입니다. 저염식 식사와 이뇨제 복용으로 뇌의 림프압을 낮추는 것이 기본 치료입니다. 발작 시에는 항구토제와 전정 억제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합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경우에는 고막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 감염 후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수일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전정 억제제와 항구토제로 증상을 조절하고 이후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 뇌가 변화된 균형 신호에 적응하도록 훈련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치료는 원인 약물 조정이 우선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등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됩니다. 약물 조정 외에도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적절히 늘리고 압박 스타킹 착용이 도움이 됩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원인 질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뇌졸중이 원인이라면 혈전 용해제나 항혈소판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손해나 뇌간의 종양이 원인이라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고려합니다. 어지럼증 약물 치료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정 억제제는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약으로 비멘히드리네이트, 메클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약들은 졸음, 인지 저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시니어에게는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베타이스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메니에르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장기 복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어 시니어에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전정 재활 운동은 약물 없이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가 변화된 전정 신호에 적응하도록 반복적인 움직임 훈련을 통해 균형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대한의비인후과학회는 만성 어지럼증 환자에게 전정 재활 운동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지럼증 예방과 생활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 예방의 첫 번째 핵심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혈액량을 줄여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드시되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세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돌아 눕고 천천히 상체를 세운 뒤 잠시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는 3단계 동작을 습관화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낙상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 정비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각 정보가 줄어들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갈 때를 대비해 취침 등을 사용하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설치로 낙상 위험을 낮추세요. 바닥에 놓인 물건, 전선, 카펫 모서리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훈련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한 발로 서기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서 점차 손을 떼고 혼자 서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하루 좌우 각각 30초씩 3회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태극권과 요가도 어지럼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느리고 균형 잡힌 동작을 반복하는 태극권은 전정 기능과 고유 감각을 함께 자극해 균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을 12주 이상 꾸준히 한 시니어는 낙상 위험이 약 45% 감소했습니다. 눈 운동도 전정 재활에 효과적입니다. 검지를 눈앞에 세우고 머리는 고정한 채 눈만 좌우, 상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음으로 눈을 고정하고 머리만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세요.
이 동작을 하루 2회, 각 2분씩 반복하면 뇌가 전정 신호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식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메니에르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이 필수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줄이면 뇌의 림프압이 낮아져 발작 빈도가 줄어듭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뇌의 혈류를 변화시키고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전정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메니에르병 환자에게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은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어지럼증 예방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은 전정기관의 민감도를 높이고 어지럼증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인 명상, 복식 호흡, 가벼운 산책이 스트레스 완화와 어지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어지럼증이 새로 생겼거나 심해졌다면 담당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꼭 확인하세요. 약 조정만으로도 어지럼증이 크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세요. 시력 저하와 청력 저하는 균형 능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안경이 맞지 않거나 보청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력, 청력 검사와 적절한 교정이 어지럼증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지럼증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지럼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어지럼증은 귀, 뇌, 심혈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며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 마비, 말 어눌함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셋째, 이석증은 이석치환술로 대부분 빠르게 회복됩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증이 유발된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이석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넷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3단계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돌아 눕고 앉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균형 훈련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한 발로 서기, 태극권, 눈 운동은 균형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불안제는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메니에르병이 있다면 저염식과 카페인, 알코올 제한이 필수입니다.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발작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세요. 취침 등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는 낙상 예방의 기본입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시니어에게 집안 환경 정비는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낙상, 골절, 심각한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